12번 테마 계획은 거꾸로 세운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일반적인 패턴을 제가 적어봤어요. 열심히 해야지. 야, 나 열심히 안 할 수 없어. 마음을 먹고 근데 얼마만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 어느 정도에 합격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는 남보다 되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치게 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멘탈이 약한가? 유튜브 영상 막 누르게 되고 그죠? 애꿎은.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의지랑 끈기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공부가 어느 순간 되면은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계획은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시험에 필요한 공부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몇 페이지를 어느 정도 보면 되는지를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돼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빠지는 속도보다 빨리 붓는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좋은 말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속도로 물이 빠지는지를 봐야 돼요. 한 번에 내가 부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모른 채로 막 물을 붓기 시작하면 지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에 필요한 공부량을 계산하고 내 수준에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합격 수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쳤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뭐 대졸자 누가 몇 명이 쳤다. 뭐 고졸이 몇 명 쳤다. 뭐 스카이는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뭘 한다?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포기할 걸 이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식사와 잠을 포기했어요. 식사와 잠. 그거 말고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집 앞에서 항상 순두부찌개만 먹었고 잠은 3시간 잔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3시간을 자나요? 사람이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3시간 주무시라는 뜻이 아니라 계산을 했는데 내가 8시간 자도 되면 8시간 주무세요. 아시겠죠?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계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여기서는 의지의 문제는 마지막 부분밖에 없어요. 실행 부분밖에 없고 윗부분은 뭘로 해결되는 거냐면 시험에 필요한 공부량은 처음에는 기출과 합격 수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를 대충 공부하면 몇 년을 하면 몇 페이지를 보면 무슨 책을 어느 정도 보면 어느 정도 합격하는구나 감이 잡혀야 돼요. 그걸 보고 대충 이번에 무슨 대학 졸업자가 몇 명 정도 쳤고 그다음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쳤네. 나는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 패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 밥 먹고 나니까 꼭 식후땡을 해야 돼. 담배 피고 그다음에 뭐 산책하고. 근데 다 적어보면은 산책 3시간 뭐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이상한 막 놀이터나 사육신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막 3시간 다 체조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석해서 뭘 한다? 포기할 걸 포기를 해야 돼.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포기하셔야 돼요. 그 후에 이제 의지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앞에 부분은 계산이에요. 계산. 분석, 자료 수집. 여기서 핵심은 뭐다? 그래서 합격 수기랑 기출을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되고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은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내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참해지거나 점점 좋게 보이거나 둘 다 망하는 길인데 반드시 객관화를 시키셔야 돼요.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산책했고 몇 시에 공부했다. 이게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시간을 측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인지는 딴 거 없어요. 메타인지라는 게 막 요즘 사람들이 영상 보면 막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까요? 객관화 시켜두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걸 기록하면 돼요. 내 생활을 통계화 시키면 된다. 아시겠죠?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했다. 이런 것들. 성취도 이런 거 적어두시고. 제가 이거는 제 책에도 소개를 해뒀어요. 계획표 짜는 거에. 자, 그래서 마지막 테마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가 교재가 아니라 문제집 해설부터 본다.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좀 실용적인 것들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어 강의 들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나눠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복습한다는 느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친숙함 단계에서 보통 뭘 한다? 강의를 보통 안 들어요. 물론 개념 강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걸 듣는 것보다 뭘 하는 게 좋다. 개념 강의 불안하면 들으시되 반드시 그걸 하기 전에 내가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대뜸 교재를 보는 거는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게 가장 좋다? 문제집 해설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 해설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쭉 한번 그냥 이런 말이 있네 이 정도. 앞으로 내가 정복할 애구나. 양은 이 정도구나 이런 느낌. 이거 하고 나서 어디로 간다? 문제집 해설을 정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차를 펴놓고. 내진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재 정독을 하는 거예요. 교재 정독을. 문제집 해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왜 이게 이 정도 답이 흘러가는구나 할 때 책을 보시면 이렇게
빡 터져요. 이렇게 실력이. 그냥 책을 보시면 너무 졸리지만 문제집 해설로 내가 어느 정도 나올 것들과 시험의 답 같은 걸 아는 상태에서 읽으면은 구슬이 꿰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거꾸로 문제집 해설, 교재, 그 다음에 교재 대신에 교재 대체제가 뭐냐면 강의예요. 강의. 문제집 해설을 내가 읽고 난 후에 뭘 한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 암기는 여러분 뭐로 하면 된다? 암기는 여러분 사실 기법이 필요 없어요. 많이 보면 돼요. 여러 번. 다만 여러분들한테는 단계 없이 항상 모든 게 여러 번 보는 거니까 머리에 문제 같았지만 단계를 나누시면 앞부분은 암기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고 나면은 즉 암기의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실제 반복해서 봐야 되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걔를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기는 핵심보다 반복이에요. 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완기법들 많이 올려뒀고 활용하시면 좋긴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핵심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통상 2단계에서 회독법이라는 걸 씁니다. 회독법. 뭐 8421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아웃풋은 제가 이제 쉽게 썼어요. 그냥 문제 풀기라고 썼는데 아까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객관식은 찾기라 그랬죠. 찾기. 문제 풀기 말고 찾기. 그 다음 주관식과 서술형과 구술형은 뭐다? 목차 짜는 훈련. 이걸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아웃풋이에요. 실제 이거를 현출화시킨 손으로 쓰거나 OMR 찍는 연습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논술형 시험은 여러분들 꼭 써보신단 말이에요. 쓰는 연습 많이 하지 마세요. 논술형 시험에 써보는 연습은 OMR과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많이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호랭이 굴에 들어서 호랭이 욕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암기만 하는 강의들 내지는 암기가 포함되어 있는 강의들 있죠. 이분 뭐 한다? 아까 넘긴다 그랬죠 제가? 실제 현장에서 암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너무 강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셔도 암기는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건 여기서 외우세요 해서 내가 못 외운다고 낙오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쿨하게 집에 가서 외우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다음 문제풀이 강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걸러서 좀 들으세요. 진짜 내가 문제가 어떤 거 패턴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기출을 봐도 난 분석이 안 된다. 이럴 때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올림픽에 나가야 되고 축구를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뛰는 걸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되게 자조적인 댓글들이 가끔 나와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법 영상만 보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공부 내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푸는 거. 다만 문제 풀이 강의는 언제 듣는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접근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가 문제에 나오는지 내가 아예 모를 때 이럴 때 듣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듣지 말란 뜻이 아니라 어쨌든 듣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저기 들으시려면 내가 알고 들어야 된다.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뭐 한다? 1번이 인강을 듣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합격 수기를 분석하는 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합격 수기. 합격 수기. 외국에 놀러 갔는데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막 깡패들이 질비한 프랑스에 막 뭐 5번가 뒷골목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뭐 블로그를 보고 갈 거 아니에요. 어디 맛있는 집이 어디 있고 위험한데 어디 피해 갈지. 합격 수기를 먼저 봐야 돼.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 어떻게 갔는지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최연소랑 그다음에 수석 두 개를 추천해 드려요. 나머지 어중간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내가 배울 대상은 스승으로 모실 분들은 정말 빨리 됐거나 공부법이 진짜 스마트하거나 멘탈이 정말 훌륭해서 수석하는 분들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영감을 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기출 문제집 해설을 읽으신다. 교재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역시 처음에 내가 가서 할 거는 기출 해설을 읽는다. 이번에선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세 개로 나눠야겠죠. 뭘로 나눌까요? 친숙함, 이해, 암기로 나누셔야겠죠. 대충 한 번, 정독해서 한 번, 안 외워진 거 한 번 더 이런 느낌. 3번이란 뜻이 아니라 단계가 3개란 뜻이에요. 사람마다 안 되면 뭐 7번이 8번이든 70번 읽기 독서법 이런 거 한 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세 번째로 뭘 한다? 이제부터 교재 읽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교재를 읽든 강의를 듣든 이때부터는 이제 읽으면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합쳐진 느낌이 들어요. 지식들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아웃풋 문제풀이겠죠. 문제풀이의 핵심은 뭐였죠, 여러분들? 눈알로 푸는 게 핵심이에요. 눈알로. 여러분들 수학 문제 변호사님 눈알로 푸나요? 연습장에다 쓰세요. 수학 문제는 답을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문제에다가 언제든지 얘가 내 머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태로 두라는 거예요. 눈알로 풀라는 의미는 이 문제를 눈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지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쓰는 건 연습장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문제를 풀어도 책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책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 마지막이 5번째 회독이죠. 공부를 또 못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들은 건 많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됐든 회독한다 이런 걸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회독이라는 거는 마무리할 때만 쓰는 방식이 마무리할 때. 공부가 모든 게 됐을 때 나는 그래도 외워지지 않은 것들 계속 외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는 갈수록 시간 늘리는 방식으로 해요. 갈수록 시간 늘리는 방식으로. 5번 있죠. 회독은 근데 거꾸로 해요, 여러분들. 이때는 외워진 것은 빼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코끼리 삼킨 뱀처럼 이렇게 중간이 크다고 이렇게 갈수록 4번까지는 계속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가 5번 회독 단계에서 시간을 점점 줄이면서 회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 근데 처음부터 막 뭐 841 여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 강연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